2021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공개 B형 엑셀 부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크게 4가지 문제로 나눠져 있죠. 문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저희 파일은 길보 출판사의 신화공 컴퓨터 능력 1급 기본서에 있는 기출문제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암호는 3248$4입니다. 자, 파일 열어주시고 1번부터 풀이할게요. 자, 문제 1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급 필터라는 기능에 대한 풀이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문제 1번에서 나오는 1번의 고급 필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식을 써야 된다, 먼저. 그래서 식을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식을 쓸 것은 조건에 대한 식을 씁니다. 자, 그럼 조건에 대한 식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조건은 I2번부터 쓸 거고, 자, 이때 식으로 조건을 쓰게 되면 함수나 사칙 연산을 주는지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함수나 사칙 연산을 주면 지금 I2번부터 쓰라고 했죠. 자, I2번에 일단 조건 또는 제목, 조건 제목이라는 원래 있는 원본의 표에 없는 제목을 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식을 어쨌든 쓰셔야 되잖아요. 식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B2번부터 G43번에 작업사항이 공백이래요. 자, 공백은 아래 함수 중에 isBlank라는 함수가 공백입니까? 라는 함수예요. 근데 그 공백이 공백이면 true를 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돼야 돼서 자, true 앞에 이제 not을 써서 true를 false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작업사항이 품절 도서가 또 아니래요. 자, 그럼 여기서는 아니다 그랬으니까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부등호에 품절 도서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 면서라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면서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조건을 연결할 때 AND 연산자를 씁니다. 자,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건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결과에 대해서 캐치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이런 조건이 아닌 행에 대해 입력 일자부터 자, 열을 순서에 맞게 표시하는데 I7번에 표시할 거예요. 자, 그럼 결과까지 캐치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세 번째 이제 드디어 메뉴를 여는 거예요. 고급 필터라는 메뉴를 연다. 그럼 세 개를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까요? 자, 기본 작업 1번 시트를 열어주시고 I2번에 클릭해서 첫 번째 조건 제목 또는 조건 제목 뭐 이런 왼쪽에 있는 표에 없는 제목을 쓰시면 돼요. 흔하게 조건이라고 쓰는 거고요. 저는 올해 지금 설명부터는 그냥 조건 제목이라고 쓰고 있어요. 자, I3번에 등호를 써서 식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때 식은 마법사를 저는 사용을 해요. 자, 두 개 조건에 맞는 것을 고르겠습니다. AND라는 함수를 찾아주시고 더블 클릭 또는 탭으로 열어주세요. 자, 컨트롤 A 또는 FX를 누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공백이 아니어야 돼요. 자, 아니에요 라고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또 품절 도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또 not을 쓰셔도 돼요. 품절 도서예요? 아니요로 바꿔도 돼서 여기서도 not을 쓰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not 대신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니다 품절 도서인 것은 로지컬은 아니죠. 이건 그냥 크리테리어예요. 로지컬이 되려면 아니다 앞에 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이 품절 도서가 아니냐면 작업사항이 품절 도서가 아니죠. 자, 데이터를 잡을 때는 항상 첫 번째 데이터를 잡습니다. 그럼 로지컬 2는 됐고요. 로지컬 1에 있는 not을 해결하러 갈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 not 사이에 커서를 놓고 로지컬에 다시 자, 빈 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is blank가 아니다. is blank를 다시 하면서 추가합니다.
자, 또 is 블랭크로 갈게요. 자, 어떤 셀이 비어 있는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인수가 열렸어요. 자, 이 인수는 작업사항이 빈 셀이 아닌 거죠. 자, G3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true가 나왔고 not에 의해서 false로 바뀌고 자, end에 가면 두 개의 데이터가 하나는 false, 하나는 true로 최종 값은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조건에 맞는 것만 필터링 하겠습니다. 조건을 다 쓰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결과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결과는 순서대로 가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표에서 입력 일자와 신청자 이름을 복사해서 자, 붙여 넣는 곳 I7번에 붙여 넣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는 서명, 저자, 이렇게 되네요. 서명과 저자를 또 복사해서 신청자 이름 옆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사항을 복사해서 저자 옆에 붙여 넣을게요. 자, I7번부터 순서대로 입력 일자부터 작업사항까지 넣어주시고 자, 마지막에 필터 할 거잖아요. 자, 데이터 메뉴에 필터를 고급 필터를 가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커서는 왼쪽에 있는 원분표에 넣고 가겠습니다. 자, 커서 넣고 고급. 자, 고급 필터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셔야 되고요. 목록 범위는 커서를 놓으신 분은 블럭이 잡힐 거예요. 자, 왼쪽에 원본에 해당되는 표, 조건 범위에 커서 넣어서 조건 우리가 쓴 거 두 개의 셀, 복사 위치에 커서 넣어서 붙여놓은 결과 셀의 범위, 제목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하면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자,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사항 중에 품절 도서나 비어있는 셀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1번 문제 고급 필터에 대한 풀이였어요. 2번 문제를 볼까요? 자, 2번 문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능은 조건부 서식이네요. 자, 조건부 서식은 앞으로는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질 것으로 지금 보여요. 우리 공개 A형에서 지금 제시하는 공개 B형보다는 복잡한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건부 서식도 식을 먼저 쓰고 그리고 블럭을 잡고 메뉴를 여는 방법으로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식은 조건에 대한 식이에요. 자, 이 조건에 대한 식을 확인을 할 때는 문제 중에 행전체, 열전체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행전체라는 말 대신 지금 행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 단어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조건부 서식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로지컬을 쓸 때, 조건을 쓸 때 셀, 부등호, 값과 같은 규칙을 지키는데 부등호 오른쪽에 있는 값은 고급 필터든 조건부 서식이든 모두 다 F4를 한 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시키고 왼쪽에 있는 부등호 왼쪽에 있는 셀 부분에서 클릭을 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자, 행전체라고 했을 때는 셀 번호 A1에 대해서 자, 문자 A에 달러가 있어야 한다. 열전체라고 하면 숫자 1에 달러가 있게 해야 한다. 이 규칙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마다 할 건지 열마다 할 건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행마다예요. 그러면 문자에 달러가 있게 할 것이다. 셀을 클릭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또 캐치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써야 되는 것 어떤 식을 쓰라고 했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써야 되는 식은 5번째 행마다예요. 그리고 로우와 모드를 줬어요. 자, 로우는 행의 번호를 가지고 와요. 1번부터 15,000번까지 행의 번호를 그저 가져오는 함수이고 모드를 쓰게 되면 자, 어떤 수를 나누는 수 2로 나눠요. 그럼 나머지가 1과 0만 나오죠. 자, 2로 나누었을 때는 우리가 짝수 홀수를 검사할 수 있고 2의 배수도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5번째 행이다라는 걸 알려면 2로 나누는 게 아니고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 2, 3, 4,
그리고 0이 나오겠죠. 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그럼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모드는 나머지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몫은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만 봤을 때 0은 5의 배수이다. 그럼 다섯 번째 형이 데이터가 1번, 그다음에 5번, 10번 이렇게 있다면 자기 행번호, 이 수가 이제 행번호가 되는 거죠. 자기 행의 번호를 5로 나누었을 때 0이면 다섯 번째 행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조건에 맞은 것에 기울임꼴에 노란색을 줄 겁니다. 이제 규칙 유형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다섯 번째 행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 작업 1번에서 다섯 번째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 때 봤던 5번 행, 10번 행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걸 봐야죠. 자, 여기서 말하는 다섯 번째 행은 지금 제가 빨간 박스 한 행은 아닌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와서 이렇게 나이트워치상, 그러니까 내 데이터 순서당 다섯 번째인 데이터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블럭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로우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의 행번호가 7번, 그리고 12번, 17번이 되는 거죠. 자, 7을 본 순간, 나는 나누기 7을 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것으로 고르게 되면, 자, 처음에는 7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 수는 7의 배수니까 14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21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원하는 거는 7 다음에는 12, 그리고 17인 거죠. 자, 이것에 대한 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어쨌든 다섯 번에 한 번씩 나올 거니까 7로 나누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7, 12, 17을 5로 나누긴 해야 돼요. 자,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오죠? 7이었을 때는 2, 12는 나머지가 2, 17도 나머지가 2.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가 나오면 지금 나의 행의 번호에서는 7번, 12번, 17번으로 진행이 되면서 색이 칠해질 수 있구나 라고 쓰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식을 쓸 거고 마법사를 이용해서 쓸게요. 자, 제가 식을 쓰는 방법은 커서를 화면의 어딘가에 두는데 행전체라고 하면 첫 번째 행 옆에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오른쪽에는 우리가 고급 필터 조건을 써놨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잡을게요. 프라이 다이나믹스 왼쪽에 등호. 자, 우리는 어떤 수를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걸 볼 거예요. 그러면 모드를 했을 때, 자, 그리고 괄호 닫으세요. 나머지가 0인 거, 2인 거 이렇게 볼 거예요. 나머지 2라 그랬죠? 2인 걸 보겠습니다. 자, 모드에 커서를 놓고 FX를 누를게요. 자, 어떤 수를 나눌 것이냐? 나는 내 행의 번호를 나눈다. 로우를 나눈다. 자, 무엇으로 나눌까요? 디바이저는 어떤 수로 나눌 건지 적으시면 돼요. 5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나머지가 오른쪽에 결과로 3이 나오네요. 자, 지금 현재 행의 번호는 3이라서 그래요. 자, 안에 인수를 안 넣는데요. 로우나 콜룸이라는 함수는 인수를 넣지 않으면 자기 행의 번호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생략을 하셔도 문제가 풀리고요. 만약에 로우라는 함수를 하실 거면 B3번과 같이 첫 번째 데이터를 잡으시고 F4, F1부터 F12까지의 기능키를 눌러서 B 앞에 달러가 놓으시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 식을 이곳에 쓰면 안 돼요. 조건부 서식에 쓰셔야 돼서 수식 입력줄에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 자, 함수 인수는 취소를 하고 나오세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B3번부터 G43번까지 범위를 알려줘요. 그러면 B3번부터 G43번까지 블럭을 잡으셔야죠. 자, 이름 상자에 범위를 쓰면 블럭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메뉴를 간다 그랬어요.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에 간다.
세규칙의 규칙 유형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이 읽으세요 했었는데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결정합니다. 방금 복사한 식을 아래 참인값에 붙여 넣어주시고 자, 오른쪽에 서식 단추 눌러서 자,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꼴이고 채우기 색은 노란색입니다. 자, 노랑이라고 이름 안 떠요. 자, 확인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서 5번째 행마다 색이 칠해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식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식에 로우를 쓰고 쉼표 5를 모드의 인수에 넣었었죠. 이 앞에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2로 잡았어요. 자, 이 식은 모드를 해서 이제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행번호, 자기 행의 번호에서 2를 뺀 값을 5로 나누었을 때 0이에요 라는 식과 같은 식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걸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순간 생각나는 식을 쓰시면 됩니다. 2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3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주는 기능은 페이지 레이아웃이네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 안에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것. 자,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자, 정가운데요. 페이지에 맞춤을 설정할 거고요. 자, 하단의 가운데 구역이라는 말은, 자, 이 말은 결국은 바닥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글을 아래에 표시 예와 같이 1/3이 되게 할 겁니다. 다시 인쇄 영역을 설정할 거고 행이 반복되도록 인쇄 제목을 줄 거예요. 자, 행이 반복되도록 인쇄 제목 하는 건 같이 묶여 있습니다. 풀이해 볼게요. 엑셀을 열어주세요.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넘어가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는 여러분들 메뉴 중에 위에 있어요. 리본 메뉴 중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여시고 지금처럼 인쇄 설정을 하는 것은 페이지 설정이라는 그룹 안에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른쪽 아래에 쏙 들어가 있는 누름 단추를 눌러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를 꺼낼 겁니다. 자, 이렇게 메뉴가 나오면 박스 쳐놨던 거 순서대로 할게요. 여백 탭을 누르시면 하단에 맞춤이 있어요. 자, 이곳에서 정가운데라고 있잖아요. 가로와 세로를 모두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 탭을 열어서 바닥글 편집을 하셔야 돼요. 자, 바닥글 편집에 가운데 영역에 그랬기 때문에 가운데 영역에 커서를 놓고 자, 아이콘 중에 여러분 제일 앞에서부터 텍스트 서식 그리고 페이지 번호 그리고 전체 페이지 수 이렇게 아이콘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페이지 수 클릭을 해주시고 슬래시를 바로 써요. 액세스에서는 엔드로 막 연결을 하지만 엑셀은 안 그래요. 그리고 전체 페이지 수 확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미리 보기가 떠요. 페이지 수는 다르지만 1/1이라고 쓰면 맞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트 탭으로 넘어갈게요. 자, 위쪽의 탭은 시트입니다. 그리고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는 란에 커서를 넣어서 여러분들 인쇄 영역으로 범위를 주죠. B2번부터 D42번까지이다. 자, 블럭이 클 때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복할 행이라는 게 있는데 위에 보시면 인쇄 제목 중에 행을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박스 쳐드리면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되죠. 자, 이곳에 커서를 넣어서 2번 행을 반복합니다. 자, 2번 근처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자, 다 하셨네요. 자, 인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하셔도 좋고 그냥 확인으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 작업 1번, 2번 시트에서 하는 기본 문제 1번을 하셨어요. 자, 이 기본 작업에서는 실점이 없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산 작업 30점에 도전을 해볼까요, 우리? 자, 저는 1번부터 문제 풀이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시고 풀이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보죠. 여러분들 계산 작업 시트 여시고 표 1과 표 2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표 1의 성명과 표 2를 사용해서 부양 공제를 표시해요. 자, 목록에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를 할 거래요. 그러면 뭐뭐이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는 if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is 에러가 있고 매치가 있네요. 자, 매치는 내가 찾는 데이터를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에서 위치로 찾아주는 함수가 매치예요. 자, is 에러는 에러입니까? 라고 묻는 함수예요. 에러가 났어요? 이렇게 묻는 함수. 자, if는 조건에 맞으면 뭘 주고 아니면 뭘 주는 이런 함수예요. 자, 이 함수는 아직 매치랑 is 에러를 보진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예 아니면 아니오를 가지고 오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결과인 거죠. 자, 이 최종 결과를 주는 함수는 if가 될 것 같네요. 표를 보기 전으로는. 그래서 if 안에 적절하게 넣어 볼게요. 자, 이제 표를 보면서 지금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산 작업 여시고 우리가 봐야 되는 표는 표 1에 있는 성명과 표 2를 사용을 할 거고 결과로는 D2번부터 D42번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우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결과로 받아야 되는 거 지금 이걸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볼게요. 자, 성명을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표 1에서도 다 볼 건 아니고 성명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 성명이 오른쪽 표에 왼쪽 열에도 있네요. 자, 이 성명과 오른쪽 표에 왼쪽에도 성명이 있어요. 자, 김가인을 찾았을 때 오른쪽에 김가인의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김가인이 있으면 있어요를 해주면 되겠죠. 자, 매치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매치를 쓰면 김가인이 있다면 김가인의 위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위치를 잡을 때 주인철부터 잡을게요. 제일 위에는 성명은 우리 데이터가 아니니까. 주인철부터 잡아서 위치를 찾으라고 하면 2가 나올 거고 주인철의 위치는 1번, 호백이는 3번, 이는 4번 이렇게 위치를 반환하게 돼요. 그럼 데이터가 없으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즈에러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즈에러를 알기 위해서 자 앞에 주인철 앞에 일단 매치를 한번 써볼게요. 매치를 넣어보죠. 자, 매치라는 함수에 내가 김가인이라는 글씨를 찾으라고 할게요. 자, 룩업 밸류는 김가인입니다. 자, 룩업 array는 한 행이나 열을 잡으셔야 돼요. 성명 중에 찾으라고 할게요. 자, 매치 타입은 -1, 0, 1을 쓸 수 있으나 자,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0을 씁니다. 김가인을 김가인에서 찾을게요.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 조금 전에 예측했던 대로 2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표에 없는 이름을 쓰면 뭐라고 나올까요? 0이라고 나올까요?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자, 김가인이 아니고 나는 가인이를 썼다. 그럼 이름이 없거든요. 김가인이 가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가인이를 쓰게 되면 오른쪽에 결과는 안 나와요. 지금 마법사에서의 결과는 없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NA라는 오류가 뜨네요. 자, 내가 원하는 값을, 내가 찾고 싶은 값이 오른쪽 표 2에 없다면 오류가 난다. 오류가 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오류가 납니다는 우리 뭐였죠? is 에러가 하는 게 오류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오류를 이렇게 했을 때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true가 된 거죠. 자, true가 났다는 거는 오류예요 이 말이라고요.
자, 오류가 나면 아니요라고 하라 그랬어요. 오류가 없으면 예라고 하라 그랬고. 자, 이렇게 쓴 부분을 이제 수식으로 옮겨 볼게요. NA는 지우시고. 자, 부양공제의 첫 번째 셀에 커서 놓고 우리는 채울 겁니다. 등호. 자, 어쨌든 예 아니면 아니요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if라는 함수를 찾아주시고 컨트롤 A나 fx로 마법사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오류가 나면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is 에러가 되면 에러가 나면 없는 거니까 아니오를 줄 거고요. 에러가 없으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고 주겠습니다. 라고 식을 써주는 거죠. is 에러 하러 갈게요. 자, is 에러 언제 에러가 나느냐. 매치 함수를 했을 때 오류가 나잖아요. 찾았을 때 없으면 되니까. 자, 매치를 했을 때 오류가 난다. 다시 매치 함수에 이동합니다. 자, 매치 함수는 어떤 값을 한 행이나 한 열에서 위치로 찾는다 그랬어요. 자, 뭘 찾아야 되죠? 표 1에 있는 성명. 자, 그럼 이제는 채우기를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클릭을 하실 거거든요. 자, lookup value는 자, 내 표에 채우기를 할 성명의 첫 번째 데이터. 김가인이라는 성명을 채우면 따라가야 되죠. F4 없습니다. lookup array. 자, 별도의 참조표의 성명에서 찾는다. 자, 참조표는 채운다는 조건에서는 F4를 반드시 거셔야 됩니다. 자, 찾을 때 옵션으로 나는 가인이는 꼭 가인에서 찾는다. 0. 정확하게 찾는다. 그럼 오른쪽 아래에 2번의 데이터가 나오면 예. 자, 매치해서 최종 결과로 2를 가지고 왔고요. 자, 이 2의 수식의 결과로는 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쓰라는 함수 다 쓰고 수식이 완성된 거죠. 확인하시고 오른쪽 아래 얇은 십자가 만들어서 더블 클릭하고 채워낼게요. 자, 중간에 임윤화가 없으면 이제 아니오가 되는 거죠. 계산 작업 1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 2번 문제를 해볼게요. 자, 계산 작업 2번에서는 표 1과 여러분들 표 1 보셔야 돼요. 표 1에 법인명이 있나 봐요. 자, 표 1에 있는 법인명과 표 3에 있는 사업자 번호. 자, 이걸 사용해서 사업자 번호를 표시하래요. 자, 범위 보는 순간 아, 채울 것이다. 여러분 이제 셀에서 보고 있어야 되고요. 시트에서. 자, 사업자 번호는 표 3을 참조해서 구할 거래요. 자, 참조해서 가지고 올 거라서 참조함수 중에 뭔가가 들어가겠죠. 자, 사업자 번호 5번째부터 2개를 기호로 바꿔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류가 또 발생하면 빈칸으로 표시해요. 문제가 좀 이제 복잡해 보이네요. 자, 함수 3개 줬습니다. 자, 3개 함수를 좀 알아볼게요. if 에러가 나왔어요. 이러면 에러가 나면이에요. 조금 전에 했던 is 에러는 에러입니까? 그러는 거고 if 에러는 에러가 나면 후 처리는 내가 할게. 뭐 이런 함수가 if 에러입니다. replace잖아요. 장소를 리해준대요. 되돌려준대. 뭔가 바꿔주는 치환 함수예요. 문자 함수고. vlookup은 찾기 함수죠. 찾을 때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표가 있으면 자, 열을 구분을 해서 1번 열에서 데이터를 매칭, 찾기 하고 2번이나 3번, 4번 열에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다. 이게 vlookup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엑셀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는 사업자 번호에 채우기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자, 표 1과 표 3을 이용하라 그래서 표 3을 보니까 표 3에 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자, 표 3에서 찾기 함수를 가지고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오려면 1번 열에 있는 법인명을 매칭시켜서 2번 열에 있는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오면 되는 vlookup을 쓰시면 됩니다. 자, vlookup도 매치와 마찬가지로 1번 열에서 왼쪽에 있는 열에서
찾기를 할 때 법인명이 없으면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한국대학교 미래카드, 상공카드 이렇게 법인명이 없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사랑의원은 있고 뭐 지금 눈에 안 보이네요. 이제 없는 게. 자, 그럼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서 if 에러가 하는 거예요. 오류가 나면 빈칸 할 거래요. 언제 오류가 나요? 뭐 찾기를 다 하고 바꾸기 하고 다 했을 때 오류가 나겠죠. 최종적으로 오류가 나면 빈셀 표시하는 거. 이게 1번 함수로 들어올 거예요. 최종 함수고요. 자, 그러면 사업자 번호의 중간에 45 이런 중간 두 글자를 바꿔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문자로 바꿔낼 겁니다. 자, 바꾸는 함수는 함수 3개 줬죠. VLOOKUP은 찾기 함수예요. IFL은 에러 나면 처리해주는 함수예요. 그럼 바꾸는 함수는 뭐겠어요? 리플레이스겠죠. 자, 안에 적절한 곳에 함수들을 끼워 넣어 볼게요, 이제. 계산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함수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우리는 채우기를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에러가 나면 if 에러가 해결을 해요. 컨트롤 A나 FX로 마법사 열어주시고요. 자, 오류가 나는 이 함수는 인수가 2개예요. 자, value라는 곳에 만약에 오류가 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류 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기면 value if true, value if error, 에러라는 문자 대신에 이거 줄게요. 이런 상황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value가 만약에 오류가 나면 나는 동백을 줄게요. 넣는 거죠. 그러면 value, 오류는 언제 난다고 했냐면 VLOOKUP을 하면 오류가 나요. 근데 VLOOKUP을 해서 데이터를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오면 또 뭐 해야 되죠? 동그라미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eplace를 넣어볼게요. 바꾸기까지 해도 오류가 나요. 가지고 와도 오류가 나고 바꾸기도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replace를 할게요. 자, replace 가봅니다. 인수가 좀 많아요. 올드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일부분을 바꾸려는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사업자 번호의 5번째에서부터 2개를 자, 동그라미로 바꿔낼 거예요. 그럼 올드 텍스트는 사업자 번호가 되는 거죠. 자, VLOOKUP으로 가지고 온 사업자 번호를 리플레이스 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사업자 번호만 볼까요? 자, 스타트 넘버 아래 쌍따옴표 있다 지우고 넘어갈게요. 스타트 넘버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오면 뭘 바꿀 거냐면 문제 있어요. 5번째에서부터 2개를 자 넘찰즈는 개수예요. 올드 텍스트에서 바꾸려는 문자의 개수 2개. 자, new 텍스트라는 인수는 대체할 새 텍스트래요. 우리는 기호로 바꿀 거잖아요. 자, 새 텍스트에 커서 놓으시고 한글로 미음, 키보드의 한자키, 그리고 탭을 누르시면 기호가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하얀색 동그라미, 자, 다시 미음, 한자키 탭을 눌러서 검정색 동그라미. 자, 이렇게 동그라미 2개로 바꿔낼 거래요. 뭐 지금은 이제 VLOOKUP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자, VLOOKUP 함수로 쓰셔야 돼서 쌍따옴표 지우겠습니다. 자, VLOOKUP은 찾기 함수예요. 자, VLOOKUP이라는 함수로 이동하겠습니다. 보라색 괄호에 클릭. 자, VLOOKUP의 인수는 4개이고, 자, 이 4개의 인수의 중심은 오른쪽 표에 있어요. 제가 오른쪽 표를 보이게 하려고 천천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표에 자, 이 표가 중심이에요. 1번 열에서 찾아야 되는 나의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는 표 1에 있는 법인명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표 1에 있는 법인명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썼어요. 자, 테이블 어레이는 찾기도 하고 답도 있는, 결과도 있는 빨간색 블럭을 잡으실 건데 자, 이제 이렇게 잡을게요. 테이블 어레이에 표 3에 있는 한국대학교부터 마지막 데이터 중에 찾겠습니다. 1번 열에서 찾겠습니다.
참조표는 같이 아래로 채우기가 되면 안 되는 표이기 때문에 F4. 자, 방금 블럭 잡은 표 중에 콜 인덱스 넘은 결과로 가지고 와야 되는 추출할 열의 번호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자 번호의 위치가 법인명이 1번, 사업자 번호가 2번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올게요. 2라고 씁니다. 자, 첫 번째와 네 번째가 비어 있잖아요. 자, 네 번째 인수는 1번 열에 있는 데이터가 문자이면, 지금처럼 문자잖아요. 문자이면 네 번째 인수는 0을 쓴다.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지금은 문자니까 네 번째 인수는 0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인수는 제가 뭐라 그랬죠? 표 1에 있는 법인명이다. 자, 표 1에 있는 법인명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자, 이 셀은 채우기를 할 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끔 하면서 내려오는 셀이에요. F4 하시면 안 돼요. 자, 내 곁에 있는 셀들은 F4를 안 하고, 따로 참조되어 있는 표들은 F4를 합니다. 자, 식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사랑 의원을 찾았더니 1, 2, 3, 4, 5, 6, 7, 9, 3이 나와요. 자, 이 데이터를 리플레이스가 자, 다섯 번째에서 두 개의 문자를 원으로 바꿔줄 거고,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if 에러가 공백을 줍니다. 지금은 오류가 없어요. 수식 결과로 답이 나오고 있죠. 자, 확인하시고 채우기를 해서 오류가 있는 셀은 나오면 안 됩니다. 채우기는 얇은 십자가 만들어서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문제 하러 갈게요. 3번 문제는 또 표 1과 우리 또 표 1을 이용을 해요. 근데 소득 공제, 공제 내용, 금액을 사용하고요. 소득 공제별, 공제 내용별, 금액의 합계라고 합니다. 자, 아래 함수를 보니까 if sum 텍스트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풀어요. 자, 우린 배열 수식은 if가 있는 거, 없는 거 나눠지거든요. 우리는 if가 있는 배열 수식을 풀어요. 자, 배열 수식이라고 하면 얼른 조건과 계산 범위를 분리해내야 됩니다. 자, 금액의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 범위는 어디다? 금액이다. 계산은 금액에서 한다. 그럼 앞쪽에 붙어 있는, 제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까요? 자, 앞쪽에 붙어 있는 소득 공제별, 소득 공제 내용별, 뭐 이런 말은 무엇이냐? 조건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제 화면에서 보이는 글자로만 봤을 때는 조건이고, 자, 또는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곱하기로 연결을 합니다. 자, 합계를 계산할 때 썸을 쓸 것이고요. 조건 분리할 때 if 쓰죠. 자, 텍스트 함수는 서식을 주는 함수예요. 자, 텍스트 함수나 포맷이라는 함수는 어떠한 계산이 끝났을 때 서식을 줍니다. 쌍따옴표 안에 서식을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서식을 써야 되냐면 0일 때는 꼭 0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서식 중에 1의 자리는 0이에요. 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는 샵 숫자 세 자리가 지나가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합니다. 15자리부터는 0이어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420이 결과 셀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0 뒤에 쉼표를 넣으시면 천 단위가 생략이 돼요. 우리가 써야 되는 서식은 샵, 콤마, 샵샵 0이에요. 그럼 식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어디다 답을 받으라고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문제에 보면 표 1에 있는 내용과 표 4를 참조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눈이 표 4를 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보면서 나는 오른쪽도 채워야 하고 오른쪽으로도 갈 것이고 아래로도 갈 것이다. 채우기를 양쪽 방향으로 다 한다. 결과를 표에 잡을 거, 표 4에 잡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참조되는 표의 위치가 바뀌어요. 표 1에 있는 범위를 잡을 때는
F4 키를 한 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 줄 것이고. 자, 노란색 범위에 있는 첫 번째 행이죠, 이게.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조건으로 쓸 때는 F4 키를 두 번 눌러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지 않게 할 거예요. 자, 왼쪽 열에 있는 조건은 F4 키를 세 번 눌러서 오른쪽으로 열 방향으로 조건이 따라다니지 않게 할 거예요. 채우기를 할 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게 해줄 거예요. 자, 표사를 보면서 머릿속에 지금은 이 부분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진짜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식은 일반 사용분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의 결과를 가지고 올 곳에 놓으시고 여러분은 어쨌든 if가 있는 배열함수를 하는 거예요. 자, 배열함수의 최종은 서식을 주면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가 먼저 옵니다. 텍스트 함수에서 계산이 끝나면 서식을 준다 그랬잖아요. 계산은 합계를 할 거잖아요. 썸이 끝나면 서식으로는 썸을 괜히 썼네요. 샵, 콤마, 샵샵 0 쉼표로 천 단위는 생략을 하고 자, 그 이후에도 천 단위가 지나가면 쉼표를 넣고 마지막 인수로 0이 1 자리에 0이 들어오게 되면 0을 표시하는 서식을 줍니다. 자, 값은 썸으로 제가 다시 썼어요. 쌍따옴표가 들어가서. 합계에 대한 서식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럼 합계하러 가야죠. 자, 우리는 if가 있는 배열을 한다. 그러면 썸 안에 조건에 맞는 것만 합을 하겠습니다라고 if 추가. 다시 if에 갈게요. 자, if에서는 자, if가 있는 배열은 첫 번째 인수의 모든 조건을 연결하고 두 번째 인수의 계산 범위를 넣으면 된다. 그럼 우리는 조건이 몇 개냐면요. 두 개였죠. 소득 공제별 그리고 소득 공제 내용별 이렇게. 첫 행에 맞는 거랑 왼쪽 열에 맞는 걸 골라낼 거예요. 괄호를 두 개 했어요. 자, 이 조건에 맞으면 value if true. 계산 범위. 금액의 합계라 그랬죠. 자, 금액 전체를 잡을 거고 자, 계산을 표사해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블럭 잡은 표일이 참조 범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F4를 한 번 눌러서 모두 다 달러가 있게 놔주셔야 돼요. 자, 이제 조건을 하러 가는데 식이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 수식 입력줄에 넣을게요. 첫 번째 조건은 녹색 괄호 안에 커서를 넣고요. 소득 공제별이잖아요. 그러면 표 1에 있는 소득 공제 전체 중에서 자, 표 1이 참조표가 된다 그랬어요. F4. 같은 걸 찾아야죠. 자, 내가 결과를 받아야 되는 표사의 소득 공제라. 그러면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부분이니까 왼쪽 열에 있는 소득 공제와 같아요라고 M14번을 클릭하시는데 F4를 3번을 누르시는 거예요. 왼쪽 열 하면서 누르세요. 자, 두 번째 조건. 자, 소득공제 내용별 그래요 또 그러면 소득공제 내용 전체 중에서 F4 같은 걸 고르겠습니다. 자, 우리 표사에 있는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와 첫 행 하면서 F4 두 번 눌러주시면 돼요. 최종식입니다. 자, 소득공제별, 소득공제 내용별 금액의 합계를 골라내고 자, 오른쪽에 내용 보시면 펄스 그리고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것을 썸이 합계를 봅니다. 자, 이때 서식을 줘서 2969-2100이 나오면 29692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if가 있는 배열 수식 하셨잖아요. 마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 그리고 아래든 오른쪽이든 한쪽을 먼저 채우시고 반대쪽을 채우시면 됩니다.
식을 조금 더 보여드려야 될까요? 자, 최종 식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저를 이제 순서대로 따라오신 분이실지 어쩔지 몰라서 잠깐 더블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표 1에 지금 블럭이 이렇게 3개가 잡혀 있어요. 자, 이 블럭들은 모두 다 F4를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자, 그리고 조건으로 잡을 때 일반 사용분과 이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셀을 잡게 돼요. 자, 위쪽은 첫행, 자, 왼쪽은 왼쪽 열에 맞춰서 음률에 맞춰서 F4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답 받는 범위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범위는 F4 한 번 하세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소득공제가 의료비인 관계별 최대 금액과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빼라는 소리죠. 자, 이거를 표 5에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들 표 5를 얼른 보셔야 돼요. if, 라지, 스몰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자, 끝에 배열 수식이라고 하죠. 배열 수식이라는 단어를 보면 if가 있는 배열 수식이다. 자, 그럼 여기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관계별 지금 앞쪽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인지 이제 표 5를 봐야 아는 거예요. 표 5를 보게 되면 채우기는 한쪽 방향으로만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관계가 본인 부모자로 이렇게 조건이 돌아가게 돼요. 조건이 바뀌는데 일반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 의료비를 써놨네요. 셀을 클릭하셔도 되고 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조건이 2개인 거예요. 일반 의료비도 맞아야 되고 관계도 맞아야 돼요. 2개 조건에 맞는 최대값. 그러면 맥스를 주면 좋은데 맥스 대신에 라지를 줬습니다. 자, 라지는 몇 번째 큰 값, 그래서 첫 번째 큰 값이요. 그러면 맥스랑 같아져요. 자, 같은 의미로 민 대신 스몰을 쓸 수 있는 거죠. 라지 빼기 스몰을 하실 거예요. if 있는 배열 수식으로 풀 거고요. 자, 그러면 결과를 받을 일반 의료비에 커서 놓으시고, 자, 등호. 나는 라지 빼기 스몰을 해요. 근데 저 라지만 쓸게요. 라지만. 일단 라지가 해결되면 스몰도 되겠죠? 자, 라지에 들어가시고, 라지는 어떤 범위 중에 몇 번째 큰 값, K가 이제 K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첫 번째 큰 값을 고를 거니까 일단 K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범위 중에 배열이 있는 범위 중에 그래서 if가 있는 범위 중에 if를 여기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if에 갈게요. 자, if의 조건은 2개였어요. 일반 의료비이면서 관계를 볼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true는 어디죠? 금액의 최대 금액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의 최대입니다. 자, 금액 중에 데이터를 다 잡아 볼게요. F4. 자, 그럼 이제 조건 처리하러 가야죠. 조건은 수식에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라색 괄호 2개가 조건이에요. 첫 번째 괄호는 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예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소득공제 전체 중에서 F4. 같은지 찾는데 일반 의료비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는 썼어요. 자, 아니면 셀을 클릭하셔도 돼요. 자, 표 5에 일반 의료비가 있거든요.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채울 때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F4를 한 번을 하시거나 아래 방향으로 채울 거니까 첫 행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2번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첫 행의 규칙에 맞춰서 2번 하죠. 일반 의료비라고 쓰셔도 돼요. 자, 2번째 규칙은 관계를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표 1에 있는 관계 전체 중에서 F4 하셔야 됩니다. 같은 걸 찾죠. 표 5에 있는 관계 본인과 같은 걸 찾고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채우기는 한쪽 방향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F4를 안 하셔도 되고 왼쪽
열 하면서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인수가 잘 나오는지 마법사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라쥐라는 함수에 00000 뭐 이렇게 인수를 맞춰낸 다음에 value if true를 가지고 오고 라쥐에 가게 되면 이 중에 제일 큰 값 103,400원을 가지고 오네요. 자, 이곳에서 스몰을 빼야 되잖아요. 자, 빼기 스몰. 수식 입력줄에 커서 넣어서 빼기 스몰을 하시는데 라지와 스몰은 같은 함수예요, 여러분. 단지 작은 걸 찾고 큰 걸 찾을 뿐이에요. 그럼 라지에 괄호부터 시작을 해서 다 복사를 하고 스몰 뒤에 붙여 넣어주면 식이 끝나죠. 자, 스몰에 의해서는 59,400원이 나오고 최종 답으로 44,000원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치실 거고 한쪽 방향 아래로만 채우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수 의료비 보조를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 보조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하실 거예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인수를 첫 번째 지시를 얼른 읽어요. 관계소득 금액을 인수로 받는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은 박스를 만들라는 말이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 거고요. 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는 자, 이 말은 일반 의료비이면 이런 말이죠. 자, 일반 의료비이면 자, 이 중에서 갑자기 처음에 소득공제로 조건을 풀어가다가 느닷없이 관계가 다시 나와요. 관계가 본인 또 이거나예요. 자 또는 처이면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if의 조건절인데 빨간색 소득공제와 관계가 너무 다르잖아요. 새로운 if가 시작되는 겁니다. 금액의 80%를 계산하고 아니면 그랬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 else가 나오겠죠. 금액의 50%를 계산하고. 자, 다시 소득공제가 다시 나와요. 그럼 이 부분은 자, 빨간색 if에 대한 else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비가 아니다라는 말은 쓰지 않으셔도 되죠. 앞에서 일반 의료비이면 했으면 이건 그냥 else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0으로 표시합니다. 자, if 된 else if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고 조건에 o가 들어가게 됩니다. if는 두 개가 중첩되어 있어요. 자, 흐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저랑 같이 써볼게요. 엑셀을 여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가는 방법은 개발 도구 메뉴의 왼쪽에 비주얼 베이직을 간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모듈에 써져야 돼서 삽입의 모듈. 자, 들어오면 일단 박스 보고 똑같이 씁니다. 자, 엔터 쳐서 퍼블릭 펑션이 나오면 되고, 자, 문제 풀이하는 회사에 따라서 뭐 삽입의 프로시저를 다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쓰시는 게 빨라요. 쓰세요. 여러분 영타 잘 치시잖아요. 자, 이 사이에 if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문제 읽으시면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만약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이면 일반 의료비라는 문자와 같으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 관계가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if가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관계가 본인이다. 문자로 본인과 같거나 그랬어요. 오. 자, 또는 처 그랬는데 여기다 처만 쓰면 안 돼요. 항상 앞에 주어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처와 같고 또는 또 그러죠. 다시 관계가 항상 주어를 챙겨주세요. 자가 먼저네요. 여기 좀 고칠게요. 자, 자 또는 처 그러죠. 자 또는 처. 뭐 이거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틀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면 된. 자, 그러면 금액의 80%를 하라 그랬는데 금액의 80%도 주어 없이는 못 들어가요. 자, FN 의료비 보조를 시작한 함수를 시작한 곳에 금액 곱하기 0.8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FN 의료비 보조를 시작한 곳은 금액 곱하기 0.5를 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if는 끝을 내줍니다. 자, 다시 위쪽에 있는 if를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if,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니면, 그랬으니까 그냥 else. 자, FN 의료비 보조는 0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if를 막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if를 썼고, 이제 교재의 답에서는 이제 들여쓰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들여쓰기 하지 않고 했습니다. 첫 번째 if에 if then, else, and if가 첫 번째 구문이고, 자, 안쪽에 파란색으로 if, 뒤쪽에 then이 있어요. 처 옆에. 자, 그리고 else, and if 이렇게 두 개의 구문이 중첩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if가 빨간색 if의 참값에 첫 번째 식 1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else 아래에 있는 게 식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프로시저를 해볼까요? 자, 오타 있으시면 오류가 날 거예요. 저도 오타가 있으면 오류가 납니다. 프로시저 창 닫고 의료비 보조에 equal 등호 fn 의료비 보조를 찾아서 더블 클릭. 자, 마법사 여세요. fx 누르고. 자, 관계의 첫 번째 데이터를 넣어줘. 소득공제의 첫 번째 데이터, 금액의 첫 번째 데이터를 각각 넣어줍니다. 확인하시고 채우기를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을 다 풀이했네요. 자, 이제 분석 작업 풀이하러 갈게요. 자, 분석 작업은 20점이 주어져 있고 부분 점수가 뭐 다른 문제도 없지만 특히나 지시사항은 많고 부분 점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주의해서 풀 필요가 있는 작업이죠. 자, 1번 문제 풀이를 먼저 해야 되겠죠? 1번 문제. 분석 작업은 이제 뭐 기본 작업에 1번, 2번, 3번도 그렇지만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지금 외부 데이터로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공개 A형, B형 모두 다 줬으니까 자, 어떤 파일을 가지고 올 것이냐. ACCDB를 가지고 오고 자, 이 가지고 오는 과정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삽입이라는 메뉴가 아니고 데이터라는 메뉴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자,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CSV 파일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삽입이라는 메뉴로 시작을 합니다. 두 개를 구분하셔야 일단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두 개 구분해 주시고 제가 메뉴만 빠른 속도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은 기상자료 테이블에서 어떤 열을 가지고 오는 거. 지금 이걸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피벗 테이블로 다시 넘어가셔서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보셔야 되잖아요. 자, 아래 그림이 잘려서 보이긴 하지만 자, 지역이라는 데이터를 보시면 자, 왼쪽에 있죠.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행이고 자, 값이라고 뭐 써 있네요. 겨울기상, 봄기상이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진행하고 있는 기상은 열이에요. 자, 이걸 알아보는 것이 레이아웃이죠. 자, 두 번째 위치를 보래요. 자, 위치는 표가 시작되는 위치이고 텍스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색이 칠해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A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줄 거고 자, 12, 1, 2를 계산하고 계산 필드 3, 4, 5를 계산하는 계산 필드를 추가할 겁니다.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을 거고 총합계가 메뉴예요.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주고 옵션까지 연결을 할 겁니다. 지금 주황색 박스가 메뉴이고 제가 이제 문제를 풀려서 읽었어요.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사실 시험장 가서 이렇게 다 보고 풀지는 못해요. 눈에 제가 박스한 것이 이렇게 매지가처럼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블럭을 해드렸고요. 시험을 보실 때는 일단 가지고 와야죠. 녹색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저도 녹색을 먼저 할게요. 분석 작업 1번 시트 여시고, 자, 데이터 메뉴로 가지고 옵니다. 데이터 메뉴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기타 원본으로 가지고 와요. 액세스 파일은 기타 원본으로 옵니다. 쿼리로 가지고 올 거고, 다시 한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옵니다. 확인. 자, 그럼 원본에 연결을 해줘요. 자, 디렉터리 먼저, 중간에 디렉터리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C 드라이브에 길벗 커말 1급에서 최신 기출 문제 들어가시고 공개 비형입니다. 생활 기상 정보라는 파일을 가지고 오면 되죠. 확인. 자, 그러면 테이블이 열리는데 간혹 이렇게 테이블이 없다고 해요. 그럼 확인하시고 옵션 단추를 눌러서 시스템 테이블을 체크가 되어 있으면 푸시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아래에 테이블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류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필요한 열을 더블 클릭으로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되죠. 기상, 지역,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의 데이터와 12월의 데이터를 넘겨주세요. 자, 다음 할 건데 데이터 필터는 언급이 없습니다. 데이터 정렬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마치기 전에 하는 곳은 필터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필터가 만약에 제시가 되고 엔드 조건으로 필터가 제시가 되면 첫 번째로 마치지만 다른 필드 내에서 5 조건이 제시가 되면 두 번째로 마칠 겁니다. 우린 제시가 없어서 이제 관련이 없죠. 마침. 자,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이곳에서 피벗 테이블로 가지고 올 거고요. 위치 잡아 주셔야죠. 자, 위치는 A 2번이라 그랬어요. 확인. 자, 열리면 바로 레이아웃 하러 가셔야 돼요. 자, 레이아웃 아래 구조를 봤더니 지역이 행에 있고요. 끌고 가세요. 자, 기상이 열에 있다고 했고 값의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는데 위쪽에 값에 어느 곳에도 봄 기상, 겨울 기상이 없어요. 그럼 일단 하지 마세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놔두고 자, 지시사항을 이제 순서대로 꼼꼼하게 다 보고 하나씩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시사항에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고 자, 그 다음 메뉴 피벗 테이블 디자인 메뉴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로 합니다. 세 번째 지시사항 계산 필드를 넣으셔야 돼요. 자, 피벗 테이블 분석에 필드 항목 집합에서 계산 필드를 넣습니다. 필드 이름은 겨울 기상이고 수식의 0을 지울게요. 자, 1월, 12월, 1월, 2월을 더한대요. 자, 하단의 필드 중에 12월 더블 클릭하고 홀다운표 안에 커서 들어있으면 빼세요. 더하기 1월 다시 더하기 2월을 합니다. 자, 이 데이터를 추가해 주시고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자, 이번에는 봄기상이에요. 필드명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패턴이 똑같아서 저는 3, 4, 5로 바꿀게요. 아래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3, 4, 5로. 자, 그리고 나서 추가. 그러면 겨울기상과 봄기상이 이제 가장 아래에 이렇게 넣어지게 돼요. 필드명 중에. 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죠. 자, 네 번째 필드 볼게요. 행의 총합계 그랬어요. 자,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보시면 왼쪽에 총합계라는 메뉴가 있고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말라는 것은 열의 총합계만 하라는 거죠.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던 총합계가 없어집니다. 자, 마지막 피벗 테이블 스타일 하랬어요. 자, 스타일에 풀다운 단추를 눌러서 밝게 15번을 줍니다. 다음에 옵션을 사용해서 행과 열 그리고 줄무늬 열을 줄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시에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러면 그림과 같아야 돼요. 그런데 겨울 기상과 봄 기상이 이렇게 위에서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지에는 아래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레이아웃과 관계된 부분이어서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필드 목록 중에 레이아웃을 보시면 시그마 값이 열에 있어요. 자, 이 시그마 값을 클릭을 하셔서 행의 지역 아래에 놓으세요. 그래야 겨울 기상, 봄 기상이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돼요. 행이 위에서 아래로 되는 거거든요. 뭐 지금 시그마 값을 옮기세요라는 말은 없지만 레이아웃을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서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분석 작업 1번에 풀이를 마칠게요. 분석 작업 2번을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에서는 기능을 2개를 해야 되네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필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필터는 필터와 고급 필터로 나눠져요. 그래서 고급 필터라고 말하지 않고 딱 고급 필터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필터라고 하거나 자동 필터라고 하거나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필터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럼 사용자 정의라고 하거나 사용자 정의 필터 모두 다 필터를 말을 합니다. 자동 필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고급 필터가 아니면 자동 필터, 고급 필터 나눠지는구나. 자동 필터 아니면 고급 필터이고 고급 필터 아니면 자동 필터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의 시험에서 사용자 정의 필터라고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을 캐치를 해낼게요. 자, 어떤 날짜만이라고 지금 일단 제한 대상을 줬어요. 제한 대상 하나 줬고 설명 메시지 줬고요. 오류 메시지 줬네요. 자, 설명 메시지에서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데이터가 설명 메시지인데 입력 날짜 범위가 살짝 진해요. 이게 설명 메시지의 제목이 될 거고요. 자, 오류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물론 뭐 제목도 확인하셔야 되지만 단추를 좀 봐주셔야 돼요. 단추는 3가지가 있어요. 단추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날짜 확인이 이제 타이틀, 제목이 될 거고요.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쓰셔야겠죠. 이렇게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필터를 할 때는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어떤 필드에서 할지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개와 일에서 이전, 이후로 나누어서 필터를 할 거래요. 같이 풀어도 되겠죠? 필터를 하시면 이렇게 표가 줄기 때문에 분석 작업 2번 시트를 열어서 유효성 검사를 먼저 하시고 필터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유효성 검사하는 방법은 제시하는 만큼의 블럭을 잡아요. 그럼 개와 1에서부터 우리 235번까지이고 드래그를 해서 잡으셔도 좋고 D 3번 뒤에 235예요 라고 쓰고 엔터를 하면 블럭을 잡습니다. 메뉴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이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설정 탭에서 날짜로 제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한 대상 날짜. 2020년 그랬어요. 날짜를 쓸 때는 꼭 날짜 쓰는 방법으로 씁니다. 빼기를 사용해서. 자, 끝날짜는 4월 30일입니다. 주어진 거 그대로 쓰세요. 설명 메시지 넣어야 되잖아요. 제목은 우리 조금 진한 글씨. 입력 날짜 범위라고 쓸 거고 설명 메시지가 3월에서 4월이 되겠네요. 오류 메시지 탭에서 단추 고르셔야 돼요. 자, 중지, 경고, 정보 중에 우린 정보입니다. 제목은 날짜 확인이고 오류 메시지는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자, 뭐 끝에 점 하나 못 찍어서 이게 틀려지면 억울하잖아요. 이제 마침표까지 좀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시에 있는 거 다 했네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가 들어가면 메모지가 보이고
뭐 데이터가 없는 것도 잘못한 거니까 지워버리면 오류 메시지가 떠야 됩니다. 자, 취소하시고 나오시고요. 자, 이제 필터를 할 거잖아요. 커서는 개화 일에 있거나 뭐 다른 곳에 있어도 돼요. 자, 데이터 메뉴에 정렬 및 필터 그룹의 큰 깔때기 필터를 세 가지로 명명하는 거예요. 자동 필터, 필터, 사용자 지정 필터. 자, 이게 클릭이 되면 이렇게 제목에 단추가 생겨요. 우리 피벗 테이블에서 단추 봤죠? 자, 개화일에서 필터링 하랬죠. 개화일에 단추 누르고요. 날짜 필터를 합니다. 이전 이후를 두 번 할 건데 이전이든 이후든 사용자 범위를 하든 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똑같은 메뉴가 떠요. 앞에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전이다. 어떤 것보다 2020년 03월 1일 이전이고 또는 그래야 되죠. 자, 이번엔 이후이다. 2020년 04월 30일 이후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표가 줄겠죠. 자, 이 줄어진 표를 지금 결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데이터가 맞는지만 보시면 되고 왼쪽에 셀의 행의 번호가 파랗게 변합니다. 자, 분석 작업에서는 절대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제 우리 버벅거렸다고 하죠. 버퍼링이 걸린 부분, 스스로 버퍼링이 걸리면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 수행하셔야 돼요. 자, 이제 기타 작업의 세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타 작업의 첫 번째는 차트 문제이죠. 차트 문제 동그라미 5개를 수행할 때마다 2점씩 득점이 됩니다. 5개 우리 메뉴 같이 보고 이제 같이 한꺼번에 풀게요. 자, 1번은 데이터 원본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데이터 원본을 할 거고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표시되도록 계열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본에 가서 계열 수정을 할 거고, 자, 동그라미 2번은 차트 제목 추가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B2와 연동하고 글꼴을 설정할 거예요. 세 번째, 차트 종류를 세부적으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자, 다시 또 메뉴가 다시 생겨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 도형 스타일을 줄 겁니다. 자, 여러분 도형 스타일에 별별별 별을 할게요. 별별별. 자, 그리고 세로값 축을 수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최소값 그리고 6으로 뭐 설정하고 자,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합니다. 메뉴가 달라요. 자, 차트 영역은 그랬어요. 자, 이쪽에서는 제가 하나 차이를 좀 줄게요.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위에 별을 스타일 때문에 했어요. 자, 스타일은 모두 다 리본 메뉴에 나와요. 뭐 오른쪽 마우스를 한다거나 서식 메뉴를 연다거나 하면 나오지 않아요. 모두 다 리본 메뉴에 메뉴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차트 메뉴 중에 테두리 스타일은 테두리잖아요, 사실. 자, 이것은 서식에 있어요. 메뉴가 좀 다르니까 일단 모든 스타일은 리본 메뉴에 있고 테두리 스타일만 서식에서 찾아갈 겁니다. 자,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할 거고요. 자, 별 하나 더 할까요? 차트 종류의 별을 하는데 차트 종류는 지금처럼 어떠한 계열이라는 말 없이 그냥 깔끔하게 차트 종류가 나오면 계열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계열을 말을 하면 계열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갈 거예요. 유형이 두 가지니까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문제죠. 5개를 막힘없이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풀 때는 일단 차트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서식도 꺼내 놓는다. 1번 문제.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에 데이터 선택 또는 오른쪽 마우스에서 데이터 선택합니다. 자, 계열을 편집하라 그랬어요. 자, 법내 항목 계열에 1번 편집.
자, 1번은 D4번에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름을 서울이라고 바꿔준다. 확인. 자, 2번 데이터 편집. 자, 2번 데이터는 기타 작업 D9번에 있는 대전이에요. 이제 물론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는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여셔야 돼요. 확인. 세 번째 편집할게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계열값에 클릭하면 블럭이 잡혀요. 자, 대구입니다. 자, 산물 지우고 대구예요라고 써주면 돼요. 자, 네 번째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산이네요. 그래서 데이터 지우고 부산을 넣어줄게요. 동그라미 1번 했어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자, 제목을 추가할 거죠. 추가는 더하기가 하더라. 차트에 대한 제목인데 무조건 누르지 마시고 삼각형을 통해서 위치는 차트 위로 잡겠습니다. 가운데로 하지 마세요. 자, 들어오면 상자가 화면에 생기는데 선택된 상태로 수식 입력줄에 커서 넣어서 등호 B2를 클릭하는 것이 연동이다. 엔터. 자, 차트에 텍스트는 들어오지만 연동을 시켰기 때문에 블럭을 잡으실 수 없습니다. 자, 선택된 그대로 홈 메뉴 열어서 크기를 13으로 변경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할 때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이제 잊어버리고 드래그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제목이. 자, 이동했을 때는 꼭 되돌려 놓습니다. 컨트롤 Z를 하든 되돌리기를 해서 어떤 개체가 움직였을 때, 영역이 움직였을 때는 되돌리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차트 종류 나왔는데 계열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색 있는 막대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디자인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에 차트 종류 변경 또는 오른쪽 마우스로 변경합니다. 자, 꺾은 선형이고 자, 위쪽에 꺾은 선형 중에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넣을게요. 확인. 자, 동그라미 3번에 뒤쪽 할게요. 자, 그림 영역은 그러거든요. 자, 그림 영역 알면 차트에서 잡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서식 열어놨잖아요. 선택 단추 눌러서 그림 영역은 스타일을 줘야 돼요. 그러면 리본 메뉴에 차트 도구 디자인과 서식을 뒤져서 스타일이라는 메뉴를 찾는데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 그럼 여러분들은 풀다운 단추를 누르셔야 됩니다. 풀다운 단추를 누르셔서 미세 효과 1번 검정 어둡게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클릭. 자, 이제 동그라미 4번 하러 갈게요. 자, 동그라미 4번은 세로값 축은 그래요. 자, 오른쪽 서식의 선택 상자에서 세로값 축은 자, 아래 옵션 단추가 4개가 있는 거예요. 더 많죠. 텍스트 옵션까지 있으니까. 자, 축 옵션의 하단에 있는 4개 단추 중에 축 옵션을 다시 가시고 한 번 더 축 옵션. 자, 최소값은 4이고요. 최대값은 6입니다. 자, 주단위 알아서 나오게 놔두시고요. 자, 그리고 기본 세로값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하단에 눈금이라는 게 있고 눈금을 누르면 이게 주눈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정말 이 옆에 눈금 있죠. 자처럼 나오는 이 눈금을 말을 하고 우리는 문제 보시면 눈금 선이라고 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차트에 더하기를 눌러서 눈금선을 넣는데 다시 삼각형 가고 기본주 세로 눈금선이다.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동그라미 5번 할게요. 차트 영역 서식으로 서식 단추에서 잡겠습니다. 차트 영역은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서식에 있다고 했어요.
페인트통 누르시고 테두리를 누르면 가장 아래에 둥근 모서리가 있어요. 이게 테두리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오각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를 미리 설정에 단추 누르고 안쪽 가운데를 주겠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렇게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죠? 동그라미 5개지만 한 8개, 7, 8개 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수행이 다 되면 되고요. 이제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왼쪽에 하고 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의 축이 5씩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정답 그림에는 0.2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시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선생님 저는 좀 많이 찝찝해요. 이제 이러면 차트 옵션에 세로 값축을 할 때 축 옵션에서 자, 주 단위를 0.2로 바꾸시면 이제 문제지와 똑같이 0.2로 나와요. 네, 이거는 저도 이제 딱히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일단 지시 없는 것은 컴퓨터 활용 능력은 채점을 안 해요. 채점은 안 할 겁니다. 근데 본인이 찝찝하면 하고 오라는 거죠. 차트의 풀이를 마칠게요. 매크로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녹음 기능이잖아요. 녹음을 시키는데 녹음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끌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녹음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F7을 클릭하기 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에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설정하세요. 그러면 자, 이 이름이 나오기 전에 표시 형식을 설정하세요. 이제 이러면 꺼야 되는 거예요. 자, 앞쪽에서 ON을 하시고 뒤쪽에서 설정하면 나는 오프를 할 것이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자, 양수일 때 파랑색으로 기호는 없는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래요, 일단. 그럼 여기는 0.0이라는 기호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샵점샵이 될 수도 있고, 뭐, 샵점0이 될 수도 있나요? 샵점0이 될 수도 있고, 0.0이 될 수도 있고, 뭐, 0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샵은 소수 자릿수를 표현을 할 때 0이라는 숫자가 정수든 뭐 소수 자리든 들어오면 그 숫자를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수 자릿수를 표시를 할 때는 0.0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0을 써도 0.0이 나오고 1을 써도 1.0이 나올 수 있게 맞춰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0.0을 쓰시면 되고 자, 음수일 때 빨강색으로 또 기호 없이 소수 첫째 자리래요. 0.0이네요. 0일 때는 그랬어요. 자, 0일 때는 검정색으로 기호를 넣을 거예요. 조건이 3개가 있어요. 지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자, 이 조건에 대한 구분은 뭘로 한다? 세미콜론으로 한다. 자, 양수라는 것은 조건으로 0보다 크다라는 것이고 파란색을 주고 자, 0.0이라는 서식을 준다. 그리고 이제 음수로 갈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수로 갈 때 세미콜론을 주고 다시 음수는 0보다 작다는 거니까 그리고 빨강색으로 이제 이상해지네요. 0.0을 준다. 자, 또 한 번 구분 세미콜론. 자, 0일 때는 그러면 등호 0이죠. 조건이니까. 자, 검정색으로 문자 이제 동그라미를 준다. 자, 이 중에 제 일부러 썼는데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다는 조건 없이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조건이 묶여 있을 때 양수, 음수, 0, 문자의 순서로 가는 이 규칙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돼요. 그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써도 돼요. 너무 겁먹지 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시사항에 개발 도구로 가는데 저는 문제로 돌아오지 않고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봐주시고. 자, 이것은 반드시 매크로 밖에서 해야 한다. 중지하고 할 사항입니다. 자, 그럼 매크로를 해볼게요. 자, 기타 작업 2번 시트를 열어주시고 저랑 배우시는 분은 빈셀에 클릭하라고 해요. 제가 F4가 아니면 된다, 막 F7이 아니면 돼요. 이랬더니 다른 데 잡고 계셔서 그냥 빈셀에 커서 놓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키로 갑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적용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 자,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1에 있는 F7번부터 39번까지를 블럭을 잡고 자,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로 잡으시면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까지 가신 다음에 지표준을 지우고 파랑에 0.0 세미콜론 빨강에 0.0 세미콜론 검정에 자, 한글로 미음 한자키 탭까지 열어서 까만색 문자를 꺼낸다. 문자니까 쌍따옴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서식을 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나면 꼭 중지를 한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합니다. 자, 그리는 것은 문제 있지 않고 그린다 그랬어요. 자, 개발 도구에 삽입 메뉴 누르고요. 양식 컨트롤 중에 단추를 Alt를 누르고 B2번부터 C3번까지 그리신 다음에 매크로는 이 단추를 누르면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가 설정되게 하고 텍스트로도 서식 적용이 되게 합니다. 신화공 교재와 풀이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첫 번째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두 번째 매크로 만들게요. 자, 두 번째 매크로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기억을 하긴 하셔야 돼요. F7 누르기 전에 빈셀에서 켠다. 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면 끈다. 자, 내가 만드는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해제이고 자, 하단에서 개발 도구가 뭐라고 나오는데 자, 이런 메뉴가 나오면 매크로 밖에서 한다. 도형을 그리는 것은 매크로 밖에서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일반 서식은 굉장히 쉬워요. 빈 셀에 커서 놓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연다.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이제서야 F7번부터 블럭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서 자, 표시 형식의 범주를 일반으로 준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메뉴는 홈 메뉴에 표시 형식 그룹의 일반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도 돼요. 어쨌든 줬죠. 그럼 뭐 해야 되죠? 중지. 그리고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자, Alt 누르고 그립니다. E2에서 F3에 그리고 서식 해제를 적용하면서 확인. 자, 단추 2를 지우고 서식 해제라고 쓴다. 매크로의 두 문제를 모두 다 하셨고 서식 적용과 해제 중에 어떤 걸 실행시켜 놓으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눌렀을 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면 되고요. 1급을 하시는 분들은 확인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제된 채로 시험지는 자신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본 기타 작업의 3번이죠. 3번은 프로시저 문제예요. 제가 집에서 막 이렇게 쭉 이어서 수업을 하니까 이제 말이 약간 버벅버벅해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목소리에 힘도 없고.
여러분도 여기까지 지금 1시간 넘게 녹음하고 있어서 지치실 텐데 저도 지치네요. 자, 프로시저 합니다. 프로시저 순서 바꿀게요. 1번하고 3번하고 2번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자, 어떤 폼이 화면에 나타나야 돼요. 자, 엑셀에서 화면에 나타나시오 쇼입니다. 폼이 초기화가 되면 그랬는데 지금까지 인티얼라이즈를 이렇게 잘 안 보여줄 때도 많았어요. 시험 문제에. 수정이 돼서 여러분들 모든 시험지에 있을지 없을지는 시험장에 가봐야 하니까 좀 외워주세요. 이니셜라이즈가 폼이 초기화되면, 폼이 화면에 나타나면 이런 말로 문제가 나와요. 영어가 없더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영역의 값이 표시되게 하시오 그랬는데 엑셀의 영역이 표시되게 하는 거는 로우 소스라는 속성을 씁니다. 두 가지 해볼게요. 자, 엑셀에서 프로시저를 갈 때는 기타 작업 3번을 일단 열고 개발 도구 메뉴에 디자인 모드로 단추를 수정 모드로 만든다. 성적 입력이라는 단추를 더블 클릭을 하면 프로시저로 들어가요. 자, 이곳에 성적 컨트롤 스페이스바 점 쇼. 그러면 성적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자, 위에 녹색 단추 눌러서 확인하세요. 저도 해볼게요. 저 자주 틀리거든요. 자, 폼이 화면에 나오면 잘 됐어요. 닫으시면 돼요. 자, 이제 폼으로 이동할게요. 자, 왼쪽에 프로시저, 이렇게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성적 등록 화면 폼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폼에 아무것도 없는 여백의 공간에서 다시 더블 클릭. 그러면 유저 폼 클릭이 나와요. 좀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유저 폼 클릭이 나와요. 자, 이 클릭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클릭을 이니티얼라이즈가 되면 다시 이니티얼라이즈에 CMB 수강자 목록에 로소스라는 곳에 엑셀의 범위를 넣으면 되죠. 56에서 P17이 되게 한다. 자,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실행 단추 누르고 수강자를 눌렀을 때 자, 오른쪽에 보이는 P와 O와 P의 영역이 들어와야 돼요. 엑셀 영역이니까. 자, 폼 닫으면 1번 문제는 끝났어요. 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3번 문제 하러 갑니다. 자, 3번 문제는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러네요. 자,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거예요. 메시지 박스 어떻게 만들죠? 확인해야죠. 단추 하나인지 두 개인지. 자, 단추가 하나야. 그러면 메시지 박스라는 프로시저를 쓰는데 별거 없이 나열을 해주면 된다. 첫 번째 내용이 들어오면 되고 두 번째 단추를 넣어주고 세 번째 타이틀을 넣어준다. 자, 내용은 현재 시간. 그러니까 현재 시간이 들어있는 함수 time과 문자를 결합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거 폼 종료죠. 폼 종료는 언로드 미라는 프로시저가 해요. 자, 로드가 불러오다잖아요. 엑셀 화면이 아닌 폼을 나한테 불러왔어. 로드 했는데 지금은 그 폼을 들어가 하는 거죠. 언로드 미예요. 자, 3번 해볼게요. 자, 프로시저 창에서 종료를 누르면 할 거잖아요. 종료라는 단추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 박스부터 만들게요. ms 컨트롤 스페이스바 메시지 박스. 자, 내용은 시간에 붙여야죠. 평가를 종료합니다. 단추는 VB OK only입니다. 타이틀 있죠? 등록 종료. 이렇게. 그리고 폼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언로드 미라고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두 줄을 다 쓰셨으면
실행 단추 누를게요. 그리고 종료를 누르면 현재 시간과 평가를 종료합니다가 나오면 되고 확인. 그러면 폼이 닫히고 나가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2번 문제. 길고 어려운 문제가 이번에 들어오는 편이에요. 자, 이번 문제는 폼에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그래서 일단 클릭하면 사건이 일어나면 돼요. 이벤트는 이곳에 줍니다. 자, 폼에 입력된 마지막 데이터가 마지막 행 뒤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 추가되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자, 내가 넣으면 3번 행에 들어가면 4번 행에 들어가고 4번 행에 들어가면 5번 행에 들어가고 이렇게 쭉쭉쭉쭉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자, 나머지는 폼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어가되 자, 학번과 성명은 수강자에서 해당하는 학번과 성명을 각각 넣을 거고 자, 출석은 계산을 하네요. 자,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미달로 표시하는데 자, 이곳에 if문이 쓰일 것 같아요. 엑셀 화면 열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일단 단추를 누르면 수강자라는 목록 이 상자에서 자, 여기 있는 상자에서 학번이 가야 되겠어요. 학번은 학번으로 갈 거고요. 자, 성명은 성명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목록 때문에 없지만 결석, 지각, 과제, 평가가 순서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들어가야 되는 장소를 확인을 하면 학번은 처음에 행번호 8번, 열번호 2번에 들어갑니다. 자, 행번호 8번은 왼쪽에 행의 위치를 보시면 되고 열번호는 A, B, C, D를 번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명은 8,3번에 들어가면 되고 자, 결석은 8,4번에 이렇게 순서대로 4번, 5번, 6번에서 쭉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데이터 입력을 할 때는 8번 행에 들어가지만 두 번째 데이터는 9번 행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9,2, 9,3, 9,4로. 자, 이렇게 행의 번호가 8, 9, 10, 11, 12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바뀌는 변수가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 변수가 하나 더 생겨요. 같이 이야기할게요. 자, 내가 선택을 학번 중에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번호가 바뀌어요. 첫 번째 홍희주를 선택하느냐,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송세연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번호가 뭐 1번에서 5번으로 바뀌든 0번에서 4번으로 바뀌든 어쨌든 번호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리스트 속성과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있는데 리스트 인덱스를 저는 쓸 거예요. 자, 리스트 인덱스를 쓰게 되어 써야만 하고 자, 그럼 목록 중에 찾아요. 홍의주를 찾으면 리스트 인덱스가 0번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결과를 0으로 가지고 와요. 그럼 홍의주가 0번이면 송세연은 4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도 모두 다 번호를 갖는 거죠. 자, 그럼 각자 번호가 내가 선택한 거에 따라 다를 거니까 이것도 변수를 줄 거예요. 저는 B라고 줘요. 그럼 앞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자동으로 행의 번호가 계산되게 하는 변수는 A라고 줄 거고요. 자, 뭐라고 쓸 거냐면 시작하는 위치 B4번에서부터 current region이라고 쓸 거예요. 정확한 스펠링은 조금 이따가 프로시저 쓸 때 봐주시고요. 자, 로스 점 count라고 써요. 선생님도 손 떨려요. 자, 이렇게 쓴 영어를 내가 분홍색으로 막 써놓은 이 영어를 하면 뭐가 나오나 보자. B4번에서 그랬으니까 B4번이 일단 기준. 표 1이 B4번에 있어요. 그리고 current region이 녹색 범위만큼이에요. 연속된 범위라는 뜻이에요. 자, 그 중에 행들만 그랬잖아요. 행들의 수를 세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분홍색의 A 변수의 결과는 현재는 4예요. 자, 셀이 늘어날 때마다 4에서 5로 6으로 7로 이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프로시저의 데이터가. 그러면 첫 번째 4가 나오면 처음 들어가야 되는 행의 번호가 우리가 몇 번이라고 했냐면 8번이랬거든. 그러면 4를 8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더하기 4를 해서.
내 행의 번호를 더해서 첫 번째 기준점의 행의 번호를 더해서 만든다. 자, 이걸 쓰고 그 다음은 이제 변수 b까지 만들어서 순서대로 지나갈 겁니다. 저도 엑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돼요, 여러분. 뭐 답을 외우고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화면이 좀 오락가락 할 것 같아요. 자, 등록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프로시저가 시행돼야 돼요. 등록 더블 클릭. 자, 일단은 변수 A를 잡아줍니다. A는 B4에서 이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current 안 나옵니다. 연속된 범위에 자, 행들에 대해서 수를 세요. 그럼 4가 나오는데 나는 8번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셀스 자, A, 우리 B열에서 첫 번째가 들어가잖아요. B열에 뭘 넣냐면 CMB 수강자 목록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 목록에 열이 2개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잡아줄 거예요. B는 CMB 수강자에 따른 리스트 인덱스로 잡을 거예요. 목록 중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CMB 수강자는 사실 저장이 학번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번은 그냥 넣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성명을 넣어야 되잖아요. A, 3번은 성명은 정말 목록 중에 있거든요. CMB 수강자의 목록 중에 있고요. 자, 이 목록은 다시 변수 B,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행번호와 열번호는 1이 가져갑니다. 자, 리스트 속성도 첫 번째가 0번이에요. 그래서 학번이 0번, 성명이 2번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세 번째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엑셀을 열어서 세 번째는 결석, 지각, 뭐 출석, 과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요. 자, 그럼 결석을 넣을게요. 셀스 A, 4번에는 뭐 결석은 txt로 들어가겠죠? 결석. 셀스 A, 5번에는 txt 지각. 자, 그리고 셀스 A, 6번은 출석 점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셀스 일단은 A, 6번은 책에서 식을 줘요. 수정할게요. 일단 쓰고 20 빼기 결석. 자, 곱배 2를 쓸 거고 자, 더하기 지각 곱합니다. 1 바로 닫고 자, 이렇게 식을 쓸 거고요. 셀스 A, 7번은 txt 뭐가 있을까요? 엑셀 한번 보고 올게요. 오류 날 겁니다. 과제가 있네요. 우리 7번에. 자, 과제. 그리고 셀스 A, 8번은 이제 평가가 있겠죠. 평가. 그리고 셀스 A, 9번이 이제 비고란이에요. 근데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석 미달의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무조건 넣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만약에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출석 미달을 주고 더 이상 뭐 else 구문을 이야기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if 구문을 마치면 됩니다. 자, 이 중에 고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저도 이제 리스트는 아직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일단 예측 가능한 부분부터 볼게요. 자, 결석, 지각, 그리고 과제 평가. 자, 이 부분은 엑셀을 열어보시면 우리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석, 지각, 과제 평가, 출석도 지금 다 숫자네요. 자, 이런 숫자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텍스트 상자는 엑셀에선 다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문자를 숫자 서식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앞에 val이라는 함수를 붙여서 텍스트 상자를 숫자로 만들어 주거나 자, 또는 txt 이렇게 컨트롤 도구, 컨트롤 상자 뒤에 점 밸류를 붙여서 만들어 주면 돼요. 지금은 두 개를 섞어서 써볼게요. 뭐 해서
서식이 잘 들어가면 안 넣으셔도 되지만 아마도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는 결석에 점 밸류를 넣거나 지금 제가 넣고 있죠. 지각에도 숫자가 들어갈 거니까 지각에도 해볼까요? 점 밸류를 넣거나. 자, 그럼 과제는 앞에다 써볼까요? 오류가 나는지 좀. 밸류. 과제 점수의 값을 구해요. 자, 평가도 과제 점수의 값을 구해요. 이렇게. 뒤에 점 밸류를 붙여도 되고 앞에 배를 붙여도 돼요. 날짜나 시간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완전하게 숫자로 가지고 와서 데이터가 안 돌아가지만 지금처럼 그냥 정수로 되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자,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식을 일단 그대로 썼거든요. 사실 이렇게 결석 지각은 컨트롤 상자 이름이 아니고 셀의 주소도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출석도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을 고칠게요. 자, 결석이라는 것 대신에 지금 txt 결석의 값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value에서 txt 과제로 쓰셔도 돼요. 뭐 그 중에 하나는 진짜로 쓰면 오류가 날 수도 있지만 결석은 txt 결석에 대해서 점 밸류다 이렇게 써도 지금 오류가 저도 해봐야 안 됐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류 나시면 이제 고쳐주세요. 쌤 틀렸나 보다 하시고 이렇게 써도 일단 의미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자,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앞에 밸류 붙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로 txt 결석을 하겠다라고 해도 돼요. 자, 또 하나는 이미 값을 넣어놨잖아요. 셀스에 A, 4번에 지금처럼 쓰셔도 돼요. 자, 이왕 쓴 거니까 패턴을 맞춰서 섞어서 써볼까요? txt 지각을 할게요. 이렇게. 하나는 지금 제가 밸류를 넣고 하나 셀로 넣었어요. 이제 애들이 정신없겠죠. 자, 그리고 출석은 컨트롤 상자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셀스로 쓰셔야 돼요. 단 출석이 안 나오면 오류 나겠죠, 이제. 출석이 A, 6번이었으니까 6번의 데이터가 12보다 미만이면 출석 미달을 준다. 이렇게요. 자, 데이터가 대략적으로 지금 완성이 됐고 확인을 한 번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저도 한번 궁금하네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행 단추 누르시고 수강자 중에 어떤 데이터를 하나 선택하세요. 저는 강주희를 선택할게요. 결석 점수 2점 줄게요. 지각 점수 6점 줄게요. 그리고 과제 점수 저는 20점 주고 평가 점수 50점 주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을 때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사항 첫 번째, 자, 데이터 다음으로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는지 보셔야 되죠. 순서대로 들어가면 변수 A는 잘 된 것이다. 학번 들어가 있고 성명 들어가고 자, 결석, 지각, 출석, 과제, 평가에 숫자 서식에 맞게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자, 또 하나 자, 결석 곱하기 우리가 뭐 10을 썼잖아요. 자, 출석 점수 쓸 때 20에서 결석에서 2를 곱했어요. 그럼 저는 지금 제 걸로 암산을 하면 2에 2를 곱하니까 4잖아요. 그리고 6을 더했어요. 그러면 10점 나오죠. 그래서 출석 점수 10점 지금 맞게 들어왔고 12 미만이면 출석 미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달이네요. 출석이 미달이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다 들어온 게 맞는 거죠.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네요. 너무 깔끔하게 좀 끝이 났어요. 자, 드디어 한 회차의 풀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혹시 저희가 풀이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하시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